제가 재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풀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재심은 정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1분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어디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재심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풀려 하지 마시고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재심은 잘 보려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풀이 언제 하시면 돼요? 예습 못 해왔다 하더라도 내가 풀이된, 내가 정리된 그 방법을 가지고 저보다 먼저 선지를 검토해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렸던 그 프린트 내용에다가 여러분께서는 맞아요. 중요한 정신들을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조금 좀 독특하네라는 말씀을 좀 상당히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을 좀 듣는 편이에요. 제가 강의가 좀 독특하네 이렇게. 그래서 특별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께 해설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들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낯섰을 수 있겠지만 그 정신들이 반복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같이 오실 분들은 이 기본 강의 끝나고 제가 9월 달쯤에 상황 판단을 위한 37가지 정신들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것들은 뭐냐? 요 기출 때 해드렸던 그 정신들을 모아서 제가 해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던 게 언어 문제는 언어 정신만, 뭐 도표 문제 도표 정신만 이게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적성심에 필요한 정신은 그 어느 문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반드시 어떤 유형만 보게 된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몇 년도부터? 네, 2013년부터 정리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것도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혹시 기출을 여러분께서 처음 공부하신 거라면 어떤 문제든 간에요. 그때는 기출을 최신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요. 어떤 수험을 하시든 간에 기출을 내가 봐야 된다. 이럴 때는 최신부터 보시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죠. 이렇게 욕심나시고 또 순서대로 좋아하시는 분께서 2009년부터 보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것들은 누가 한 거냐면 일정 양에서 공부가 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뭐죠?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 기출부터 봐버리면 어떤 게요? 이게 바로 초두 효과예요. 예전 기출은 지금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게 확 크게 박혀버려요. 그래버리면 기출의 변화량을 잘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초보자분께서는. 따라서 어떤 수험이든 간에 내가 어떤 수험이 처음이시면 최신부터 보시는 거예요. 다만 저랑 이제는 2013도 보는 것은 제가 이끌어 드릴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제가 문제를 삼고 문제를 해드릴 것은 이 그냥 패턴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들이거든요. 따라서 우리한테는 몇 년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뭘 말씀드릴까? 이렇게 변화 왔습니다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오도된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그걸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문제 볼 텐데요. 자, 좀 시간 좀 드려볼게요. 이제 많이 못 드리더라도 제시 문제 읽으시면서 보시고 집에 가셔서 오늘은 좀 풀어오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께서 해서 보신다면 제가 한 회당 한 25개 정도 문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2013년, 14년도 프린트는 드릴 거겠지만 아마 기출 문제 좀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미리 좀 공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저 좀 보시죠. 됐죠? 오케이. 맨날 하는 겁니다. 저 좀 보세요. 밑에 보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도 보지 마시고요. 지금 뭐 보셨죠? 뭘 봤어요? 그러니까요. 한 제가 3에서 5초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드릴 겁니다. 주어진 90분 동안 시간을 제가 늘려드릴 수는 없어요. 시험 시간은 어떻게 제가 늘리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주어진 90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의 삼촌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첫 번째 문장 정도 인데 그쳤을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돼 있어야죠.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체크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그거 되신 분께서 보통 첫 번째, 두 번째쯤 보셨겠네요. 어디까지 봤습니까? 침까지요. 이 정도겠네요. 그렇죠? 침까지 봤습니다. 뭔가 벌과 침까지 봤는데 고개 들려서 들었던 것뿐인 거죠. 좀 달라질 겁니다. 자, 제시문 좀 길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 여튼 요것과 이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볼게요. 여러분께서도 사람 볼 때 어디를 먼저 보세요? 어디 먼저 봅니까? 그 사람 눈동자 먼저 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은 덩치 보고 점점 줄온다든지 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쌤. 저 얼굴부터 볼 텐데요?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굴 먼저 보는 것 같지? 만약 그 사람이 외람됩니다만 우리가 갖춰야 될 일정량 보통의 평균의 신체를 못 가지면 걔부터 먼저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 있지 않습니까? 좀 다쳐서 팔이 좀 약간 뭐 이렇게 기부스라거나 팔이 이상 있다 칩시다. 그럴 때 얼굴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란 변수는 너무 당연하니까 걔를 인식을 못할 뿐인 거지 제일 먼저는 큰 정보부터 먼저 먹는 거예요. 볼까요? 하나, 둘, 셋. 얼뜻 0.1초만 주더라도 누구야? 얼굴 못 봤어도 남자, 여자 물으면 그건 알아요. 누군지 물으면 모르지만 남자, 여자요? 남자. 여러분, 우리가 성별을 알고 아니면 성별을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걔부터 우린 봤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요. 항상 큰 정보부터 먹었으면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봐요? 구체적으로 글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볼 때 어떻게 봐요? 사진 볼 때 제일 위부터 봐요? 아니잖아요. 사진 볼 때 큰 정보부터 보잖아요. 인물 사진인지 무슨 사진인지 뭐 저기 뭐 도용 사진인지. 그런데 왜 글을 볼 때 이렇게 봐요? 어떻게 해요? 첫 줄부터요. 꿀벌은 나무 둥지에 벌통에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다시 보겠습니다. 글은 볼 때 문단부터 보는 거예요. 맞죠? 자, 2초 드린다. 하나, 둘, 나 좀 봐요. 몇 문단이에요? 미안해, 정신없이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드릴 거예요. 세 문단인 거예요. 알았지? 다시 한번 3초 드린다. 자, 글 봐. 하나, 둘, 셋, 나봐. 됐지? 제일 첫 번째 뭘 봤을까?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야. 옳은 것이야. 이거 틀리면 가슴 찢어져, 여러분. 됐지? 두 번째, 몇 문단? 하나, 둘, 셋, 세 문단인 거야. 이게 왜 필요할까? 여러분, 한 문단에 모든 문제를 다 내지 않아. 보통 세 문단 내지. 지금은 솔직히는 세 문단이고 이 정도는 기준. 보통 네 문단 등장해. 네다섯 문단. 왜 그럴까요? 1부터 5까지 선택지죠? 그럼 보통 한 문제당 한 문단이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문단인데 선택지 다섯 개죠?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1대1 매칭 되는 거예요. 만약 문단이 세 개인데 기억니은 디귿이죠? 첫 번째가 기억시였다. 두 번째 문단 니은시였어. 디귿은 몇 번째 문단일까? 하나, 둘, 셋. 99% 세 번째 문단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셔야 여러분께서 보신 정보량을 줄여갈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번 보실 때 달라지시겠죠? 자, 이제는 편하게 글을 볼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글 읽어보세요. 자, 그만. 저 좀 볼게요. 네. 어디 보셨어요? 혹시 문제 푸셨어요? 제시문 보셨어요? 오케이, 다시 보세요.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여러분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 뭐 해라? 제시문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문제 푸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 틀렸다는 말씀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느끼면서 이것도 한 번만요. 혹시 여러분께서 원한 만큼의 발전이 없었어요? 그때 자기를 돌아보세요. 정말 누군가의 조언을 온전히 100번 들었는지. 그 말부터 여러분께서 한번 공부할 때 시작하시 보셔야 돼요. 이 수험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근데 보통 어때요? 뭐 특강 듣고 강의 듣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서 알았던 내용들은 알아서 흘려들어요. 두 번째, 나한테 낯선 것들은 내가 어색하니까 흘려들어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그냥 하던 방법대로 했던 것뿐이에요. 그럼 발전 없는 거예요. 그럼 시험보다 또 점수가 또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럼 또 상담하실 거예요? 제가 다른 데선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하냐면 좀 무섭게 해요. 공부할 때. 야, 조용히 안 해? 이 정도가 아니고 야, 똑바로 해. 뭐 어쩌고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해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뭐 말씀드렸죠? 재심 정리라고요. 여쭤볼게요. 그럼 저 뭐 말씀 좀 보세요. 저보고 재심 첫 문단 무슨 말이 있어요? 두 번째 문단 뭐 있어요? 세 번째는 뭐 있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선택지 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 제가 문제 풀 땐 저는 재심부터 먼저 보지 않아요. 전 선지부터 먼저 봐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고수가 될수록 여러분 선지는 먼저 보시고 재심 뒤에 보게 돼요. 실제 제가 문제 풀 때 좀 시간이 좀 뭐랄까 어떤 남는 편이기도 어떨 땐 그렇기도 해요. 많이 부족하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정리하지 않고 선지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제시문을 정말 안 봐서가 아니고 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 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제시문 정리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알았죠? 점 있고 언제 문제 푸는 기술들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여러분의 스피드가 아니고 파워를 길러드릴 거예요. 여러분 문제 빨리 풀고 싶지? 이게 문제인 거야. 문제 빨리 풀고 싶다고 해서 학원에 모아놓고 나서 제일 짜증나는 게 자, 2분 동안 풀어. 이게 문제를 빨리 풀게 시키는 기술일까? 여러분 이제 좀 못 뛰는 사람한테 무조건 뛰어 2분 내 이게 방법일까? 여러분 단거리 빠른 사람들 등치 커요 안 커요? 엄청난 근육질이에요. 왜 그럴까? 스피드는 파워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 파워가 길러지려면 정보를 얼마큼 내가 빠르게 접근하고 정리하는지 얘를 먼저 먹으셔야 돼요. 오케이?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문단을 읽으시면서 전체 문단을 자세히 읽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잡으세요? 로드맵만 잡는 거야. 첫 번째 문단, 자 이제 3, 4초 드릴 테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가장 여러분께서 마음 남았던 단어, 걔를 찍어보세요. 하나, 둘, 셋. 어떤 단어도 괜찮아요. 안 여쭤볼게요. 침일 수도 있고 여왕 버릴 수 있어요. 알았죠? 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자, 두 번째 문단 쭉 읽으시면서 어떤 말이 더욱더 좀 보이세요? 하나,
둘, 셋. 여기도 여왕벌일 수 있네. 잠깐만. 여왕벌? 위랑 겹치네. 위가 좀 바뀌어야겠네.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십단일 수도 있겠네요. 이를 남겨보도록 해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강사가 알려주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보를 파악해보시고 여러분께서 먹어볼 거야. 자신감 갖고요. 누가 제가 여기서 여러분 키워드 뭐죠? 이런 공부 익숙했던 거잖아. 그럼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 제시문 또 나오니 그 문장 안 나오잖아. 알았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쨌거나 믿음을 갖거나 정보를 파악해 연습해보셔야만 돼요. 봤습니까? 세 번째 보세요. 오케이. 이제 바뀌었죠? 세 번째 여러분께서 정리해보세요. 하나, 둘, 셋.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까? 오케이. 정리해볼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만 좀 봐보도록 해보세요. 세 번째 문단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많은 단어 중에서 하나의 단어를 떠올렸다? 그것이 뭔지는 한 번쯤 여러분과 같이 견줘볼까? 하나, 둘, 셋. 여왕물질. 이렇게요. 저랑 혹시 일치하신 분 있어요? 아직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 여왕물질?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께 중요한 말을 스스로 떠올렸겠습니다만 이제 뭘 보여줄 거예요. 슬슬슬 이게 되시면 어떻게 이제 뭘 맞춰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시 여긴 것과 그래서 중요하다 주는 사인과 매칭할 수 도와드릴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제시문에서 뭐 나오면 외따옴표, 숫자, 괄호 나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시문에서 외따옴표, 숫자, 괄호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제시문 세 번째 문단 다시 보세요. 됐죠? 하나, 둘, 셋. 뭐가 보여요? 이젠 여왕물질 보이시죠? 이렇게 드릴 거라고요. 오케이? 자, 이제 또 볼게요. 첫 번째 문단을 볼게요. 그 전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벌이 있나 봅니다. 벌이 있어요? 오케이. 그 벌이 무엇과 무엇이 있대요? 암펄과 숫벌이요? 근데 보니까 여왕벌과 일벌이 있던데 걔들은 누구래요? 암펄이래요? 자, 이제 제 그림 잘 보세요. 혹시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익숙하지 않겠지. 하지만 여러분, 요 모식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상판론에서 너무 자주 나온 것들이에요. 벌은 무엇과 무엇이 있대요? 암펄과 수펄이 있대요. 그 암펄은 무엇이 있대요? 여왕벌과 일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종종 보시게 될 거예요. 알았죠? 야, 행성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성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있다? 혹시 알아요? 오케이.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목성형 행성이라는 것은, 지구보다 4배 커야지 목성형 행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성형 행성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행성과 우리 지구에 해를 주는 약간 악한 행성이 있어요. 오케이? 자, 어떤 행성이 있다 칩시다. 어떤 애가요? 이게 지구보다 한 2배 정도 큰 놈인데요. 요 놈이 6대4 비율로 도와줘요. 60%는 우리를 도와주는데 40%는 우리에 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선한 행성일까 악한 행성일까?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어떤 행성이 있습니다. 지구형과 목성형이 있어요. 지구보다 4배 정도 커야지 목성형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요. 목성형 보시면 선한 행성과 악한 행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놈이 있는데, 그쵸? 어떤 다른 X는 행성이 있는데, 요는 6대4 비율 정도로 우리를 도움을 줘요. 60%는 도움을 주고 40%는 해를 주고 있죠. 얘는 선한 행성일까 악한 행성일까? 하나, 둘, 셋. 맞아요. 아닌 거예요. 둘 다 아닌 거예요. 둘 다 아니라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6대4라고? 6대4면 좀 좋은 거 아닌가? 정보가 없는데? 다시 정해보자. 행성 뭐가 있다고요? 목성형과 지구형이에요. 목성형은 지구형 몇 배 커야 돼요? 4배 커야 돼요. 아까 슬쩍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제가 지구형보다 어떤 행성 X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렸네요. 지구보다 2배 크다 말씀드렸죠? 그럼 걔는 여기 포함될 수 있어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럼 6대4 비율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그림은요. 말씀드렸던 이 얘기 역시도 고드락스 나왔던 문제 역시도 기출된 문제죠. 따라서 이 그림 패턴 너무너무 자주 나올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글을 잘 파악한다는 건 구조가 있다는 뜻이에요. 걔를 잘 기억하세요. 이건 뭘까요? 맞아요. 여자들만 침 쏠 수 있고 남자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얘 뭘까요? 둘 다 수천할 수 있지만 막상 알을 낳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여왕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어디 쪽이죠? 첫 번째 문단과 바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가. 그렇죠? 보시면 여기서 내용 보시면요. 자, 꿀벌은 나무둥지의 벌통에서 생활한다. 암컷인 일벌과 여왕벌은 그렇죠? 침이 있으나 여기죠. 수컷은 침이 없다라고 등장하죠. 이런 표현이 바로 여러분께서 이제 내용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따라 글을 읽으시면서 이제 뭐 하신 거죠? 요렇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선택지 가볼게요. 1번이에요. 사람이 꿀벌에게 쏘였다면 1번의 수펄일 것이다. 얘도 정리해 볼게요. 침은 누구랑 쏜대요? 누구만? 침은 암펄이죠. 누구죠? 일벌과 여왕벌이에요. 여러분 이것 좀 볼게요. 논리학도 배우셨습니까? 볼게요. 네. P면 Q 또는 R이에요. 그렇죠? 얘는 뭐랑 동일하지? P면은 Q 또는 P면은 R. 혹시 논리학들 정리하셨습니까? 혹시 안 되셨으면 이제 쉬운 시간 여쭤보고 나서 논리학 얘기 좀 정리해드릴게요. 왜냐하면 1번은 종종 저한테 여쭤봐요. 볼게요. 침을 쏘였다면 1번이나 술펄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그 전에 P 또는 Q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 둘, 셋. 경우의 수 세 가지예요. P만이거나 Q만이거나 Pn Q만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선택지 보세요. 이 말은 뭐라고? P면 Q 또는 R이다. 그럼 P면 Q 또는 Q면 R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어때요? 1번에 수펄일 것이다. 그럼 1펄과 수펄 중에서 답은 누구예요? 1번이잖아요. 수펄은 아니지만요. 선언문이니까 이 1번 선택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셔요. 제 말 이해됐습니까? 힘드시겠습니다만 질문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처음 봐서 그렇지 스터디하시면 분명히 나올 말이 될 거예요. 스터디에서. 야, 1번 맞지 않냐? 왜냐하면 어차피면 Q 또는 R이잖아. 쏘였으면은 뭐 여왕벌 또는 수펄이라면서. 그럼 둘 중에 맞으면 맞는 거지.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어떤 문장이 선언문 되어 있으면 얘는 경우에서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배타적 우선 포함적 선언지. 포함적 선언문 같은 경우는 P거나 Q거나 P 또는 Q가 되는 거예요. P 그리고 Q야. 반면에 배타적 선언 같은 경우는 P 또는 Q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선택지 1번 같은 경우는 포함적이 아니고 배타적으로 아마 서술됐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1번은 솔직히 뭐죠 여러분? 세모중 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우선 2번. 1번은 암컷과 수컷이 나눠지며 성별에 따라 뭐라고요? 1번은 암컷과 수컷이 틀렸죠 여러분. 오케이? 2번 틀렸죠? 3번 수펄은 꿀벌 집단을 다른 집단으로 보호하는 오호. 자 보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볼 겁니다. 3번 선택지 보세요. 보셨죠? 3번 선택지 보세요. 단어를 남기세요. 단어 하나 둘 셋. 어떤 말이 좀 새로워요? 맞아요. 3번에서는 파수병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말 봤잖아요. 뭐 하는 거다? 올라가세요. 파수병. 어디 있어요? 맞아요. 세 번째 문단이 있죠. 세 번째 문단 보시면 파수병 등장하죠? 그럼 누가 등장한대요? 암펄이래요. 틀렸죠.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부터 뭘 해드릴 거냐면 각각의 선택지부들 어떻게 정리될지 알려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연습장에 다 적어 놓으시면 그 말들이 다 뭐가 될까? 바로 여러분께서 앞으로 정리하시고 체화시킬 정신이 되는 겁니다. 선택자 제시문이나 뭘 잡아? 핵심 단어를 잡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야? 제시문 다 읽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선택지에서 제시문 올라가시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돼? 선택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놈 걔를 잡으셔야 돼. 알았지? 자, 2번, 3번에서 뭐다? 하나, 둘, 셋. 파수병이 된 거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읽으세요. 자, 읽어보세요. 틀렸나? 어디야? 1번이 나온 아래에서 부화된 유층이 로얄젤리. 자, 올라가세요. 로얄젤리. 있습니까? 네, 그러네요, 진짜. 로얄젤리 먹고 나서 얘들만 여왕벌이 될 수 있다면서요? 여왕벌이 되거나 밀벌이 된다면서요? 오케이? 그럼 4번이 맞나요? 그렇잖아요.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보의 OX를 판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딜까? 하나, 둘, 셋. 앞부분이에요. 제시문 제일 앞부분, 문장 앞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우린 보통 주어가 틀리게 하는 경우는 드물게 봤어요. 보통 목적어는 서술로 틀리게 봤던 거죠. 그래서 판별할 때 보통 앞부분을 놓쳐요. 4번 선택지는 하나, 둘, 셋. 1벌이 나온 아래에서. 이게 틀렸죠. 여왕벌이 나온 아래 된 거죠. 이런 게 안 보이면 자꾸 어디죠? 앞쪽엔 뒤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슬슬요. 3번 선택지 뭘 정리해드렸죠? 선택지를 먼저 보고 거기서 뭘 찾아내셔라?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걸 보셔라? 단어 보셔라. 왜 그런지 알아요? 적성시험 여러분 어려운 사고 능력 천만에 상당히 많은 수가 그림 맞추기를 푸는 거예요. 파수병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 왜 맞죠? 여왕물질 보이세요? 맞네요. 여왕물질 보셨죠? 어디서 몇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 제가 답이 5번인 것을 미리 알고 와서 여왕물질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강의를 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앞으로도 외따옴표, 괄호, 숫자남 중요해. 몇 번 반복될 거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글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될 겁니까? 외따옴표, 괄호, 숫자 한 문 나오면 무조건 반응하실 거예요. 삐삐삐면서요. 알았죠? 첫 번째 외따옴표 뭐라고? 괄호,
한문 등등 등장하면 뭐다? 이게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라고 정해 보시면 되죠.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여왕물질은 선분비물을 통해서 새로운 여왕물의 출현이 억제된다. 이겁니다. 이 다섯 번째도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읽어보세요. 아이고. 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긴가요? 네. 보세요. 자, 여왕벌의 여왕물질이라고 선분이 나오고 여왕과 접촉하는 일벌은 이 물질을 더듬어서 퍼뜨린다. 이 물질의 전달을 통해서 건자미 알려져 새로운 여왕벌을 키울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려진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볼게요. 예전에 수어라 문제들은요. 한 문장 가지고 선택지 하나가 풀렸어요. 요즘은요. 그게 드물어요. 이제 몇 문장? 두 문장 가지고 풀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역시 문제 풀려면 이 두 문장이 연결돼야지 풀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의 해설을 듣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그 기준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왕물질 했으면 여왕물질 들어간 문장 보시면 푸는 문제 옛날 표현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선택지가 종종 자주 등장해요. 한 실제 어려운 것도 이제 몇 개, 두 개가 섞여야지만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어떻게 출제될까? 이렇게 출제돼요. 이젠 두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두 문장이 따닥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앞에 있는 이 문장과 뒤에 있는 저 문장이 연결해야지 선택지 하나가 풀리게 구성돼요. 하지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나올 거면 이렇게 될 겁니다. 밑에도 여왕 물질 있을 거고요. 저 위에도 여왕 물질만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연필로 연결해서 해놓으면 선택지를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해보세요. 자, 오늘은 조금 첫 시간이다 보니까 문제 수는 적겠습니다만 자꾸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또 해보세요. 글로 된 문제입니다. 됐지? 하나, 둘, 셋. 뭐 문제 봐? 문단부터 보는 거야. 알았지? 왜? 문단별로 서로 다른 소재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 아니야. 그 문단 나눴으면 문단마다 뭘 하셔야 돼? 하나, 둘, 셋. 키워드 잡아. 이 키워드가 뭐야? 숫자, 아니면 괄호, 아니면 외따옴표, 아니면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냥 내가 보기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걔를 잡으시면 돼. 이 연습하셔야 돼. 그렇지 않고 남이 해준 것 찍고 먹기만 하시면 여러분 새로운 제신 나올 때는 맨날 헤매시는 거야. 더 나가서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쭉 읽는다? 똑같은 강점을 주고 그럼 정보가 못 먹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따라서 어떻게 읽으셔야 글은 대충 읽으시는 거야. 언어 문제인데 대충 읽으라고? 대충 읽었어요. 여러분. 저만 믿고. 첫 번째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 외우려고 하지 말고 대충 읽으시는 거야.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아까 드렸던 이런 디렉터가 있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대충 읽어도 읽혀 대충. 대충 그려지게 되는 뜻이죠, 여러분. 오케이? 따라서 큰 그림 읽으시면 보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지. 첫 줄부터 자세히 꼼꼼히 절대 시간을 풀 수가 없어, 여러분. 특히 언어 문제 같은 경우는 핵심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시죠. 90분 면제, 90분이고 40분 하나 2분 몇 초 땅. 그래 맞아요. 얼추 반은 맞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평균 2분 10여 초 정도 튼다면 언어 문제 2분을 다 쓰시면 안 돼. 그럼 뒤에 문제 풀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쪽은 얼마큼 빨리 풀어내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라는 말씀 드렸고요. 선택지 3번 통해서 뭘 말씀드렸지? 대충 제시문 읽으시 어딜 가? 선택지에 가서 선택지 핵심 말 가지고 올라가라 말씀드렸지? 4번 통해서 뭘 말씀드렸어? 혹시 답이 안 보이면 이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답이 3번이야 4번이야 이럴 때가 있어. 이럴 때가 있고 어떨 때 있죠 여러분? 1번도 맞아 다 맞아. 다 맞아 이럴 때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다 맞았을 때는 뭘 놓쳤다는 얘기야. 놓쳤을 때는 어디를 봐? 제시문 위쪽, 아니 문장 앞에 쪽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에서 뭘 말씀드렸을까? 몇 문장? 이제는 두 문장 연결 문제다. 따라서 하나의 문장을 봤는데 여기 봤더니 여왕 물질이야? 안 풀리는 거야. 그때 뭐야? 여러분 생각 이상한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그 문장 관련된 것이 또 있다는 뜻이야. 여러분 세 문장 섞어서는 안 내. 상황 판단에서 몇 문장까지? 두 문장까지는. 그리고 요즘 추세보다 옆에 따닥 붙인 것이라는 찢어 놓더라. 따라서 그때 뭐가 필요해? 여왕물질, 단어 연결한 것이 중요하다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문제를 드디어 해설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 처음이고 여러분처럼 처음 홈 맞히니까. 하지만 이제 봐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분명히 네 문단 나올 거야,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은요? 그치, 숫자지. 이렇게 나오실 거야. 이렇게 속도를 붙여갈 거야, 여러분. 오케이 되면 알겠습니까? 따라서 우린 여기에 뭐 왔어? 해설 들어온 거 하시고 트레이닝에 왔어. 하러 왔어. 트레이닝 하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 내가 한 것들을 체화시켜 주셔야만 돼. 여러분 신문 본다. 됐지? 신문 봐. 하나 둘 셋. 몇 문단이지? 이렇게 보실 거야. 문단 보시면서 핵심 키워드 보실 거야. 이젠 괄호 숫자 나면 중요한 정보나 파악하실 거야. 이렇게 볼 자신 있죠 여러분? 오케이. 자 2번 문제 봅시다.